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사갈게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십니까?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1시간씩 걸려 육수를 우려내고 손이 저릴 때까지 나물을 무치던 그 시간들이 단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사랑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가장 힘든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겪은 오해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들뜹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맛있는 음식, 따뜻한 정.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운 전쟁이었죠.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는 장을 봅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종류별로 탕 끓일 고기까지. 장바구니 두어 개가 금방 가득 찹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재료를 다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손질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명절 전날 밤이 되면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새벽 3시, 4시쯤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우리는 것입니다. 사고를 넣고 천천히 끓이면서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동그랑땡을 빚을 때면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손자가 맛있다고 한 입 더 먹어줬으면,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김치전을 부칠 때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노릇노릇하게 색이 나도록 불 조절에 신경 씁니다. 뒤집을 때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기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는 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각각의 나물마다 간이 다르고 양념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비율대로 하나하나 정성껏 무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에 들어올 무렵이면 상차림이 거의 완성됩니다.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을 보면서 저는 잠깐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이 이걸 보고 기뻐할 거야.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손자는 제 품에 안기며 까르르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공손하지만 거리가 느껴지는 인사입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데우고 마지막 상차림을 합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지만 어쩐지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조금만 더 기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식사 시간, 손자는 제가 만든 동그랑땡을 맛있게 먹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 먹다가 제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찔까 봐요.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하고는 금방 스마트폰을 봅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명절이 끝나고 혼자 남은 부엌을 정리할 때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가득했던 냉장고는 비어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는 이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명절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제 정성은 전달되지 않고 며느리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손자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한 며느리가 저에게는 늘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는 저희가 그냥 외식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외식? 명절에? 그건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명절인데 외식을 하면 어떡해? 그래도 집에서 먹어야지.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편하게 외식하고 어머니도 좀 쉬세요. 그 말이 고마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며느리는 제 수고를 덜어주려는 마음이었을 텐데 저는 그저 내 음식이 싫은 건가? 집에서 만든 음식이 맛없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 명절은 집에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정성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는 마음에 메뉴도 간소하게 줄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넌 손자랑 놀아줘. 저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괜찮다니까 내가 하면 더 오래 걸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말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명절 준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외식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라왔고 먹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제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며느리들도 힘들긴 할 거야.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명절 때는 우리 눈치 보고. 우리가 젊었을 때도 힘들었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까요? 제 눈에는 늘 여유 있고 손자한테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혹시 저도 며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저는 여전히 혼자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서운함은 점점 커져갔고 그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가슴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손자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손자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잡채를 만들어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이미 배달 온 피자와 치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들고 온 음식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그래도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미역국을 한 그릇 먹었지만 곧 친구들과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음식을 조금 덜어 먹더니 어머니 맛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하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필요 없다는 것 같아 너무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일날 음식 해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다음부턴 그냥 편하게 오세요. 음식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 말이 고마워야 하는데 저는 그저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최소한의 음식만 준비했고 며느리가 와도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서로에게 조심스러웠던 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이런 거겠지 하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지금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해서. 어머니가 좀 병실에 가 계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쓰러졌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서먹했어도 며느리는 제 아들의 아내이자 손자의 엄마입니다. 무슨 병인데? 많이 아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래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느라 무리했나 봐요.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 타야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당장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보고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몸이 안 좋은데 뭘 일어나려고 그래. 저는 며느리를 눕히며 말했습니다. 손자는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너나 푹 쉬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해요. 패 끼쳐서.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아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해열제를 달라고 했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며느리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밤새 며느리를 돌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딸인데 자기 부모님은 멀리 계셔서 이렇게 아파도 옆에 없고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밤새 여기 계셨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혼자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괜찮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제가 묻자 며느리는 아직 입맛이 없어요.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 내가 집에 가서 죽 끓여올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입맛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제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었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뒤적이다가 호박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호박죽 좋아해요 하고 말한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 호박죽을 끓여야겠다. 저는 정성스럽게 호박을 찌고 믹서에 갈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저는 계속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회사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명절 때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사갈게요 했던 건 혹시 제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해서였던 건 아닐까? 병원에 돌아가 따뜻한 호박죽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호박죽 좋아한다고 했었지? 한 숟갈만 떠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 제가 좋아한다고 한 거 기억하셨어요? 응, 기억하지. 차 식기 전에 먹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맛이 없어?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동이에요.
며느리는 죽을 다 먹고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 사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워낙 완벽하게 다 하시니까 제가 뭘 해도 방해만 될 것 같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저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죠.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앞으론 우리 서로 편하게 지내자.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태어난 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은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회복하면서 제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심심하시면 제가 놀러 가도 될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들이나 손자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첫 방문날 며느리는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샤인머스켓 좋아하시죠? 맛있는 거 발견해서 사왔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샤인머스켓을 좋아한다는 걸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손자 생일 때 어머니가 샤인머스켓 드시는 거 봤어요. 그때 정말 맛있게 드셔서 기억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손자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였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명절 때마다 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괜히 방해만 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며느리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망설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외식하자고 한 것도 진짜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였죠.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랐어. 너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너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서로 오해했던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 손자가 뭘 좋아하더라? 며느리는 친절하게 알려줬고 때로는 레시피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저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시장 가실래요? 저도 반찬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처음 함께 시장에 갔을 때 며느리는 제 옆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무는 어떤 걸로 골라야 해요? 이렇게 단단하고 무거운 걸로 골라야지. 그리고 윗부분이 파랗지 않고 흰 게 좋아.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아무거나 집었었는데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고등어는 눈이 맑고 배가 단단한 것, 시금치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짧은 것, 두부는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것. 며느리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 걸 다 어떻게 아세요? 오래 해봐서 알지. 너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뭐 만들어 볼까? 어머니, 동그랑땡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손자가 할머니 거 너무 맛있다고 해서요. 저는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부는 물기를 꼭 짜야 해. 물기가 있으면 나중에 모양이 안 잡혀. 며느리는 열심히 두부의 물기를 짰습니다.
다진 고기는 이렇게 치댄다고 생각하고 주물러야 해. 그래야 탱탱해져. 며느리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배우려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됐나요? 조금만 더. 고기 색깔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네. 함께 동그랑땡을 빚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셔서 저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럼 더 힘들었겠네. 네. 그래서 어머니 음식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못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차라리 사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피했던 거였어요.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배우면 되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 만든 동그랑땡을 함께 먹으면서 며느리는 제가 만든 거지만 정말 맛있어요. 하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찌개 끓이는 법, 전 부치는 법. 하나씩 알려주고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니, 간이 너무 셌어요. 어떡하죠? 괜찮아, 물 좀 더 넣고 끓이면 돼.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진짜 배운 것도 있고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같이 준비하자. 내가 도와주면 정말 좋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속뜻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저에게 편하게 말을 걸었고 저도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손자도 우리의 변화를 느꼈는지 할머니랑 엄마랑 사이 좋아서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것이 손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지난 명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진짜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을 돌며 필요한 재료들을 고르는데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요즘 새우전 좋아하던데 새우 좀 살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는 함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칼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썰면 되죠? 응, 잘했어. 많이 늘었네. 명절 전날 며느리가 일찍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내일 새벽부터 같이 준비하고 싶어서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럼 같이 자자. 새벽 4시, 저와 며느리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좀 더 자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 같이 해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육수를 우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처음 시댁에 왔을 때 너무 떨렸어요. 어머니가 워낙 완벽하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 같았거든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근데 세월이 지나니 내가 시어머니가 됐더라고. 그때 생각이 나서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서로 오해만 쌓였네.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을 부칠 때 며느리는 집중해서 하나하나 정성껏 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이번엔 모양도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게, 진짜 잘했다. 나보다 낫네. 나물을 무칠 때도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간이 이 정도면 맞죠? 한번 맛봐봐. 며느리가 나물을 맛보더니 완벽해요. 하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우리는 거의 모든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차림을 함께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었네요. 어머니가 매번 혼자 이걸 다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 같이 하니까 훨씬 수월하잖아.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게요, 어머니. 오후에 아들과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손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와. 맛있는 냄새 난다. 하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둘이 같이 만들었어요? 응,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만들었어. 며느리가 손자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손자는 우와, 대박. 그럼 더 맛있겠다. 하며 좋아했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라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저는 며느리가 정말 잘 만들었어 하며 칭찬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와이프가 이렇게 친해지다니. 정말 좋네요. 손자도 맞아요. 할머니랑 엄마랑 사이 좋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며느리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닦으시고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래, 그럼 나는 닦을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하니 일도 빨리 끝나고 훨씬 즐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팠을 때 와주신 거 진짜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그때 깨달았어. 내가 내 딸이나 다름없다는 걸.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도 사랑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손자를 재우고 나서 며느리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도 같이 준비해요. 그래, 이제부터는 계속 같이 하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부엌 냉장고에 가득한 남은 음식들.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집에 가져온 음식 손자가 다 먹어치웠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만든 거라 더 맛있대요. 다음 주에 또 놀러 갈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음식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진짜 정이 통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납니다. 때로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그냥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김치 담가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저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 맛있네. 진짜 잘했다. 처음 담갔다며?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손자도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며느리의 자랑스러운 표를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것을 며느리가 잘 익혀서
이제는 혼자서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손자도 변화를 느낍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요리 진짜 잘해요. 그리고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다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 며느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세요. 제 요리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며느리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며느리가 워낙 잘해줘서 제가 더 고맙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양가 부모님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외로워했던 그 시간들이 참 아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고 며느리에게 다가갔더라면 더 일찍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며느리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간 것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됐지만 사실 그전에도 기회는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리고 며느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뿐이죠. 요즘 주변 친구들이 며느리 불평을 할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다가가봐. 며느리도 사람이야. 우리가 마음을 열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 제 말에 친구들은 그게 쉽니까? 하고 반문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해봐, 진짜 달라져. 다음 주에는 며느리와 함께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퓨전 요리도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배워요. 하고 제안했거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지만 며느리와 함께라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가족 모임도 이제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정리하니까 모든 게 즐겁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안 맞아.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뿐이라는 것을요. 정은 주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정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고받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음식으로 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더 이상 혼자 부엌에 서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서로를 향해 웃으며 함께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며느리와 혹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여세요. 상대방도 여러분만큼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함께하는 차 한 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해는 대화로 풀립니다. 서운했던 마음, 속상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저와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같은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 잘 압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